네, 20대 기업 민족성 언어 추리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거는 6번인데, 자 일단 이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어떤이란 말이 들어와 있다는 거. 어떤 기계는 수입품이다. 여기도 어떤이란 말이 들어와 있죠. 두 번째, 전제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이란 말이 들어갔음과 동시에 전제를 찾는다.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냥 적당히 하나 넣어가지고 연결한 다음에 이게 답이 되는지 보면 되지 않나? 그게 조건 명제는 그게 돼요. 적당히 하나 넣어가지고 연결해서 답이 되는가 보는 게 1번 넣어보고 2번 넣어보고 3번 넣어보면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1번을 넣었을 때 이 두 개를 연결한 것이 이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그 하나의 판단만 해도 꽤 까다로워요. 어떤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걸 5번 한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어떤이란 말이 들어간 명제가 어떤 명제인지, 그리고 그걸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떤이란 말이 들어간 명제를 우리가 무슨 명제라고 하냐면 정언 명제라고 합니다. 정언 명제는 두 개의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뭔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 정언 명제라고 불러요. 그 정언 명제 형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이 네 가지를 정의 내리는 방법은, 첫 번째, 앞에 A라는 개념을 우리는 보통 주개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앞에 A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이로 서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A를 전부 지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이라고 하면서 전부를 지칭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라는 개념은 수로 부분에 붙은 개념, 술개념 이렇게 부르는데 역시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튼 이 B라는 개념은 어떻게 끝나냐면 긍정이나 부정 중에 하나로 끝나요.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 이 네 개가 정언 명제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고 기본적인 혹은 표준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네 개의 명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명제들은 이 두 개로, 이제 개념이 두 개로 구성된 명제들은 이 네 개의 의미 안에 포섭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모든 자동차는 기계이다. 이 의미죠. 어떤 기계는 수입품이다. 이 의미죠. 모든 수입품 기계가 아니다. 이거죠. 어떤 수입품 자동차가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도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중에 저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기계 중에 수입품이 있다. 그럼 의미 자체는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수입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자동차인 것은 아니다. 그럼 이 의미예요. 왜냐하면 수입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자동차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수입품은 자동차가 아니다 이 말이니까요.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두 개의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딱 단정지어 말하는 그 문장은 이 네 개의 의미 안에 포섭되게 돼 있고, 그럼 이 네 개의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면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좀 유용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네 개의 의미가 나왔을 때 서로 간에 명제를 연결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으로서는 일단 가장 우리가 여기서 연습해야 될 거는 그림을 그려서 연습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명제 두 개가 딱 연결된다고 해서 바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건 조건 명제일 땐 바로 딱딱 연결하면 되잖아요, 화살표로. 근데 이건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네 개를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정보를 보면서 글로 돼 있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명쾌합니다. 답이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모든 A는 B다를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A는 B다 이렇게. 자, 이거는 틀리진 않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모든 A는 B가 아니다는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시 마찬가지. 틀리진 않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어떤 애는 B이다, A 중에 B가 있다 이런 말을 그리시는 분은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틀려요.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좀 이따 표현하기로 하고, 어떤 애는 B가 아니다, A 중에 B가 아닌 것이 있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들이 실은 정언 명제의 대표적인 네 가지 형태인데 이 문장들을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는 먼저 이 문장들과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형태 네 가지를 하나씩을 적어 드릴 거고요. 그 말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좀 얘기가 쉽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그 말을 먼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A는 B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중에서 B가 아닌 건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포유류다. 이 말은 사람 중에서 포유류 아닌 건 없다 이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A 중에서 B가 아닌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모든 애는 B가 아니다. 사람은 전부 다 아가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사람 중에 아가미를 갖고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A 중에서 B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은 결국은 뭐가 없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림에서는
어떤 애는 B다라는 말은 이건 A 중에 B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B인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다. 사람 중에 키 큰 사람이 있다 이 말인 거고요. 어떤 애는 B가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키가 크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A 중에서 사람 중에서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란 말은 뭔가 있다는 의미를 결국은 가집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A 중에 B가 아닌 사람이 없다. 이걸 어떻게 그릴까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거는 뭐가 바람직하지 않으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틀을 갖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그 안에 이제 B가 이 바깥에 포함돼서 A가 B 안에 포함되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은 정화명제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 게 좋냐면 먼저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정보를 표시하는 게 좋아요. 1단계 틀 잡기, 2단계 정보 표시. 틀 잡기는 어떻게 틀을 잡냐? 우리가 여기서 따지고자 하는 개념의 개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의 개수만큼 동그라미 그려서 그걸 겹쳐서 일단 그려놓는 틀을 갖춰놔요. 개념이 두 개니까 두 개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겹쳐서 틀을 갖춰 놓습니다. 다 개념이 두 개씩이니까 이렇게 틀을 갖추면 되겠죠. A, B, 여기도 A하고 B 이렇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1, 2, 3, 4에서 제가 영역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럼 이 1, 2, 3, 4 영역이 뭘 표시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번 영역이 뜻하는 바는 뭐겠어요? A이면서 B가 아닌 것. 2번 영역은요. A이면서 B인 것. 3번은 A는 아니지만 B인 것. 4번은 A도 B도 아닌 것. 이런 의미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 각각의 그림에다가 이 정보를 표시해 보자고요. 첫 번째, A 중에 B가 아닌 것이 없다. 이 정보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A 중에 B가 아닌 것.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A 중에 B가 아닌 것. 이거는 1번 영역을 말합니다. 그죠? A 중에 B가 아닌 것. 그게 없대요. 그럼 그게 없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는 저는 이렇게 빗금으로 지웁니다. 이렇게요. 이거로 X 표시하시는 분도 있는데 빗금으로 지우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같은 말이죠. A가 B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리냐? 이거는 딱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개념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도 특히 3단 논법이 됐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거는 틀을 잡고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를 해석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틀을 잡아가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B는 C다라고 나오면 C는 어디다 표시해? 여기다 표시할까? 여기다 표시할까?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선택지 하나하나마다. 근데 이거는 딱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그냥 판단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표시해보죠. 그러면 다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애는 B가 아니다 이 말은 A 중에 B인 것이 없대요. A 중에 B인 것 요게 뭐예요? A 중에 B인 것 2번이잖아요. 그게 없대요. 그럼 지우면 되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는 거랑 같은 말이구나. 어떤 A는 B이다는 이거 어떻게 표시할까요? 어떤 A는 B이다는 A 중에 B인 것 2번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A 중에 B인 것 2번이 있다 이런 말이니까 이렇게 V 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표시를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2번 영역과 1번 영역은 현재 판단받는 바가 다르구나. 자, 2번 영역은 V 표시가 있으므로 확실하게 있다는 표시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의 이제 추론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1번, 이 그림에서 1번 표시가 뜻하는 바는 뭘까요? 1번 표시 이 영역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1번 영역은 어떤 판단을 받을까요? 자, 1번이 만약에 없을 거면 빗금으로 지웠어야 돼요. 있을 거면 V 표시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1번 영역이 뜻하는 바는 뭐겠어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이 영역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그림을 그려서 알 수 있는 건 이 부분이 모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말로 하면 되게 헷갈려요. 이 말만 가지고는 이걸 판단할 수 있나? 모르는 건가? 아니 내가 모르는 건가? 계속 헷갈리잖아요. 하니까 이렇게 이런 영역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이 그림의 파괴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떤 애는 B가 아니다도 그려볼게요. 어떤 애는 B가 아니다는 A 중에 B가 아닌 것. 같죠? 주어는. 근데 그게 없다고 이건 있다예요. 그럼 A 중에 B가 아닌 것이 어디냐? 여기잖아요. 이게 이때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문제가 다 이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념이 두 개로 구성된 명제라면 이런 의미 안에 포섭은 돼요. 그러니까 형태를 보고 그 형태를 보고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그림에 맞게 그려주고
그 그림을 보면서 선택지를 판단하면 된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가장 기초적인 형태입니다.